영어 수준별 수능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많이 바뀌면서 그냥 학생들한테 혼란도 오고. 매번 정권이 바뀌면 대입 제도부터 손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 추첨 선발로 변경하며 무력화 정책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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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굵직한 교육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방향과 사뭇 다른 내용이 공개되면서 반발과 논란 또한 거셉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미래를 보고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뀌는 건 분명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 100년지 대계란 말이 무색하게 요동치는 우리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딸을 둔 김현실 씨. 힘들지 않아? 어? 어때 요새? 공부하는 거 괜찮아? 김 씨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딸의 진로와 대학 진학 문제입니다. 틈틈이 자료도 찾아보고 입시 정보를 얻기 위해 학부모 모임에도 나갑니다. 엄마들 모임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는. 예, 그럼 이제 그 엄마들 모임에 나가서 주로 그런 모임에 나가는 이유가 그런 정보를 듣기 위해서. 김 씨는 요즘 대입제도가 또 바뀐다는 소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바뀌었구나.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이렇게 대처를 해봤자 또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예전의 논술처럼요. 지난달 말 정부는 대학 입학시험의 틀을 크게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 전형 방법과 수준별 수능으로 인한 혼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대학마다 제각각 무려 3,000개에 이를 정도로 복잡한 대입 전형 방법의 수를 수시 4개, 정시 2개로 제한했습니다. 수능과 학생부, 논술 3가지만 남기고 구술이나 적성고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혼란, 학생 학부모들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불편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한 것이죠. 논란이었던 한국사는 2017학년도부터 수능 필수 과목으로 했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융합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그 이과 문과 분류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편협적인 운영을 해왔는데 융합함으로써 그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또한 그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을 대거 바꾸는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어 능력 평가 시험, 이른바 니트를 수능에 연계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도 정리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AB형 수준별 수능은 당장 내년에 영어를 시작으로 2017학년도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성취평가제, 절대내신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적용은 하지만 2019학년도까지 입시 반영을 미뤘습니다. 학생들은 이 적지 않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 고등학교 교실을 찾았습니다. 대입제도 관련한 그 정부 발표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 그 의견, 생각을 좀 직접 들어보러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영어 A형 갑자기 없어진다고 탁 생기면은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저희 2학년 학생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보다는 좀 수시 위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큰 수시의 변화가 있다면은 저한테는 좀 대학을 가는데 굉장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대학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입시라는 것이 또 이제 그 선발에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 이것이 또 이제 그 학부모나 또 학생들한테 이제 공감이 돼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이제 필터 장치를 다 없애고 나면, 과연 이제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한 논술학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 명실상부한 논술 전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논술 학습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학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과 융합안 검토 방침에 따라 탐구 영역 사교육 시장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학원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 후배들이 저한테 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냐면 형 다시 컴백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웃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처럼 대입 제도는 초중고 공교육뿐 아니라 대학 사교육 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변화가 모두 40번이 넘습니다. 대학이 자율로 가졌던 선발권을 1960년대 말 예비고사를 실시하면서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학력고사가 시작됐습니다. 본고사 폐지, 이른바 학력고사라고 하는 예비고사가 이름을 학력고사라고 하는 걸로 바꾸어서 본격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대학 입학성 시험을 관장하게 되죠. 그 뒤 내신 성적 반영과 대학별 논술고사 실시 등의 변화가 있었고 1994학년도부터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도입됐습니다. 네, 오늘 시험은 8월 한여름에 처음으로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었습니다. 수능 도입 뒤 20년 동안 대입 제도는 또 17번이나 변했습니다. 해마다 선생님들은 그 올해의 입시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이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이렇게 밤새워서 또 그런 일에 자기의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고. 지난달 자사고 육성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대학 입시에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시 제도나 그런 데서 자사고로서 이점이 많이 안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신 입시에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요. 자사고 학교 측도 학부모들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사고에 가는 학생들을 일반고로 돌려보겠다, 물고를 돌려보겠다. 이 의도가 분명한 겁니다. 이것은 바꿔서 표현하면 자사고를 고사시키겠다. 자사고를 죽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사고 육성 역시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고 학교 간의 자율적인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4년 전 자사고 100개 육성을 약속했다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일자 다시 일반고를 살리겠다며 방향을 급선회한 것입니다. 대입 제도도 자사고 육성도 교육정책의 혼선은 왜 되풀이되는 것일까? 정부마다 지향이 있겠죠. 지난 정부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 또 그와 같이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많이 지향을 했다고 한다면은 새 정부에서는 모든 학교가 입시 위주 교육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 정책을 일부 보정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은 자기가 공작한 것을 실천해야 되니까 그것을 또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교육적 논리라든지 또는 교육 제도의 문제점들을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검토를 하거나 전문적인 검토를 하거나 이 과정이 생략된 채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버리고. 정책 변경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이번 대입제도 변경안은 지난 4월부터 불과 5달 남짓 만에 마련됐습니다. 최종 확정 발표를 앞두고 공청회를 거치고는 있지만 졸속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5번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불만과 비판을 잠재울 해법은 없을까? 먼저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골고루 듣고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는 학부모나 선생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입시안을 내놔야 된다.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독립적 위상과 권한을 가진 기구가 큰 틀에서 교육 제도를 연구하고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학과 정부와 그리고 시민사회 교육계가 모두 참여한 어떤 중립적인 기구를 이제 설정해서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대입제도 개편,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모색을 걸 것이냐를 좀 진지하게 따져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교육 정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후보들 모두 공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4년 내지 5년 정도 일관성 있게 연구를 하고 그거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제도로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이제 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해들어가는 그런 방향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 하지만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교육도 바뀌는 5년지 소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묻고 있습니다.